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들 하죠. 순간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 말을 가장 깊이 실감한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였죠.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4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큰 부와 명예는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특히 제 아들 준호는 저의 자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준호는 의대에 진학해 지금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 항문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분야였지만 준호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으며 이미 유명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예비 며느리 지연 양은 간호사로 다른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의료진 연수 과정에서 만나 3년간 진지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이미 와 있었고 지연 양과 그녀의 가족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첫 만남이라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지연 양과 그녀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지연 양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어머니도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지연 양의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40년도 더 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강철민. 국민학교 시절 제가 다니던 반의 짱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반에서 제일 덩치가 크고 힘이 셌죠. 모든 아이들이 그를 무서워했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그의 꼬봉이라 불리며 온갖 심부름과 괴롭힘의 대상이었어요. 철민이가 저를 알아봤을 때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비웃음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어요. 양가 부모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준호와 지연 양은 자신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준호와 지연 양이 디저트를 주문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철민은 돌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김영수. 너 맞지? 40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 여전히 그 찌질한 모습 그대로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지연 양의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 제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완전 내 꼬봉이었어요. 내가 시키는 건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야, 영수야, 지금은 뭐하고 살아? 아직도 그러고 사냐? 철민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저를 괴롭혔던 일들을 마치 자랑스러운 추억인 양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준호와 지연 양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이고 꼬봉이랑 사돈 맺게 생겼네. 세상 참 좁다. 근데 너 아들이 의사라며? 네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았냐? 하. 철민의 조롱은 계속됐고 저는 그저 미소로 받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몰랐던 것은 준호와 지연이 이미 테이블 근처로 돌아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물어봤어요. 여보, 그 사람이 정말 당신 동창이에요? 어쩜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죠?
저는 간단히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분노했지만 저는 그저 준호의 결혼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지연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니 솔직히 화가 났어요. 지연이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정말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어른들 일에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지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 같던데 괜히 어른들 때문에 너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연이와 저는 결혼 꼭 할 거예요. 그날 밤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양은 상견례 이후 자신의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녀는 준호의 아버지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대요. 평소 딸에게 무척 약했던 철민은 처음으로 딸의 분노와 실망을 마주하게 된 거죠. 지연 양은 아버지의 행동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다고 단호하게 지적했고, 아버지가 누군가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사실에 슬픔을 표현하며 준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자 이런 딸의 말에 철민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가장 아끼는 딸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흔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준호와 지연 양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견례 이후 약 2주가 지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강철민이 준호의 병원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철민이 준호의 진료과인 항문외과로 내원했다는 사실이었죠. 철민은 오랫동안 심한 치질로 고생해왔다고 합니다. 앉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해요. 특히 출혈도 있어서 많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준호의 말에 따르면 철민은 자신을 알아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준호가 의사로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애원하듯 이 사실을 지연이나 그의 아내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철민의 상태는 꽤 심각해서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준호는 의사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 철민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술 전 상담 과정에서 미묘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치질이 많이 진행되어 수술이 복잡할 수 있다며 은근히 겁을 주고 동시에 자신이 이 분야 최고의 실력자라는 점도 은근히 강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약점이 생기면 갑자기 겸손해진다는 사실과 함께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존경받는 아버지라며 가족이 될 사이이니 아버지를 존중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준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철민을 치료했습니다. 그 결과 철민은 오랫동안 시달려온 고통에서 해방되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철민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준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죠. 철민이 회복한 후 어느 날 우연히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그가 건강해 보인다며 평범하게 대답했는데 그 말에 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준호가 항문외과 의사 중에서는 최고라는 말을 슬쩍 던졌습니다. 그 말에 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그의 치질 치료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죠. 철민은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병이 저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병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태연하게 대응했어요.
그 순간 철민의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상견례 때 자신이 너무했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정말 약점이 생기면 겸손해지는 것인지 갑작스런 사과에 좀 의아했어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철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오만함은 없었고 오히려 저와 준호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했어요. 지연 양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양가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그로부터 1년 후 아들 부부는 저희에게 귀여운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손자의 100일 잔치 날 철민은 제게 은밀히 다가와 진심 어린 고백을 했어요. 그는 준호 같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물으며 저를 부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결혼한 뒤로 더 행복해 보이고 그동안 치질이 심해 여러 번 고생했는데 결국엔 준호가 완벽하게 치료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철민은 처음에 준호가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이 창피하고 불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필 잘한다고 소개받고 간 병원에서 준호를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이 아니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는 제 아들이 자신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며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완벽하게 치료해준 것,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준호를 정말 믿고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 어쩌면 저를 위한 완벽한 복수가 아니었겠냐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철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준호는 철민이 그의 병원에 오게 된 것은 예상치 못했지만 아들도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면서도 조금은 저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일부러 겁을 주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결국 가족이 될 사이이니 현명하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키워냈는지 직접 보여주고 철민이 저를 존중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어느 주말 식사 자리에서 조금 술이 취한 철민이 제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어요. 영수야, 사실 난 내가 좀 부러웠어.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사람으로서는 실패한 것 같았거든.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좋은 아들을 키웠다는 게 부러웠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내가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네. 지연이가 너희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와 대화도 거의 안 했었어. 우리 집은 항상 나 혼자 외톨이였거든. 그런데 우리 딸이 준호를 만나고 점점 변하더라고. 내가 변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의 고백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 저는 국민학교 시절의 꼬봉이 아니라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민도 더 이상 짱이 아니라 제 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가 얼마나 존경받는 아버지인지 깨달았겠죠. 우리 두 가족은 함께 주말 여행을 다니고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웁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40년 전. 국민학교 시절의 기억이 이런 식으로 현재와 연결될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수가 용서보다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지연이 보여준 진정한 복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의사로서의 실력으로 철민의 약점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철민은 자연스럽게 제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을 잘 키운 부모의 힘, 존경받는 아버지의 위엄을 철민이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즐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자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자까지. 이것이 바로 행복 아닐까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중간에 누가 앞서가는지보다 결국 누가 더 행복하게 결승선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마라톤은 어떤가요? 아직 달리는 중이라면 결승선에서의 미소를 생각하며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